소기업의 돈 버는 비밀 스티브랜드 잡스입니다. 오늘은 오프라인에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가게는 광역시 구도심 골목에 있던 흔하디 흔한 빵집입니다. 빵이 메인이긴 하지만 유명하지는 않고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 커피와 음료를 곁들여 파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가게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제가 100개 이상의 기업 컨설팅을 했던 노하우를 월 1억 미만의 소기업분들이 따라해볼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 개발, 마케팅, 브랜딩에 막막했던 월 1억 미만의 소기업이시라면 구독해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컨설팅했던 가게인데 시간은 좀 흘렀지만 IMB 적용 사례로 설명해 드리기 좋을 것 같아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동네 빵집들이 그렇듯이 여기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달 1,000만원씩 적자가 나고 있었고 적자가 3년 정도 지속돼서 사장님이 정말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가족이 소유한 건물임에도 어떻게든 부담을 줄여보려고 1층은 다른 가게에 임대를 주고 여기는 2층에서 영업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자영업은 힘듭니다. 그렇죠? 제가 마케팅을 제대로 배우고 컨설팅을 9년 정도 하면서 100개 이상의 사업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개의 카페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카페와 식당은 정말 많아서 숫자에서 빼고 가끔씩 성공사를 이야기할 때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자영업이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외식업이 힘들다는 반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영업하면 인건비가 가장 무섭죠. 이 가게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온 가족이 달라붙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매달 1,000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매장을 보면 기운 같은 게 있잖아요. 적자가 계속되니 기운도 많이 안 좋아져 있더라고요. 외식업하는 많은 분들이 공감 가는 상황일 텐데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나요? 온라인으로 활로를 찾아볼까요? 메뉴를 바꿔볼까요? 인스타그램을 해볼까요? 제가 찾아오기 전에 이미 사장님이 다 해봤더라고요. 행동을 했음에도 더 깊이 빠진 상태. 이걸 IMB 부채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컨설팅을 맡아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아무것도 안 하기입니다. 제가 100개 이상의 사업체와 5,000명 이상의 수강생들을 컨설팅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사업이 잘 안 될 때 오히려 더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사장님들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하는 행동이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시야가 좁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 매출이 안 나오는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대별 매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여기가 동네에 있는 전형적인 빵집이라고 했죠. 그러면 매출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점심과 저녁, 딱 피크 타임에만 잠깐 바쁘고 나머지 60%의 시간은 고정비만 깨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새벽, 오전, 오후 타임이 전부 비어 있었죠. 사업 성공의 3요소 IMB로 분석했을 때 이 업체는 IMB 모두 1레벨에 불과했습니다. 아이템, 즉 빵과 커피도 다른 업장과 차별화되는 게 없었고 마케팅은 한 달에 150씩 돈만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브랜드 또한 그냥 간판만 있을 뿐 차별화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IMB 3요소 모두가 경쟁력이 없는 상태였죠. 오프라인은 이게 무섭습니다. 고정비가 커서 차별화가 안 되면 한 달에 1,000만원씩 적자가 납니다. IMB 3요소 모두 차별화가 안 돼 있는 상태. 이런 가게는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요? 가게 살리기 두 번째 전략, IMB 중 I의 개선. 원인을 찾았으니 행동해야겠죠? 제가 두 번째로 한 건 바로 IMB의 첫 번째, 아이템 개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업 성공의 3요소는 IMB입니다. IMB는 순서가 중요한데 반드시 아이템으로 시작하고 마케팅으로 확장한 다음 브랜드로 완성을 지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하니 IMB 순서 외워두시는 걸 추천해요. 아이템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어요. 가게 자체가 그런 여유도 없었고 빨리 결과를 내야 했죠. 그래서 기존의 조합이 아침에 먹기에는 핏이 안 맞아서 샐러드만 추가해서 새벽과 오전에 먹기 좋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미지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아이템 레벨로 생각해 볼까요? 레벨 1 아이템을 레벨 2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력이 만들어낸 첫 번째 결과죠. 가게 살리기 두 번째 전략, IMB의 M 개선. 사업을 에러 없이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IMB의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I를 개선했으니 이제 M을 개선할 차례겠죠. 맞습니다. 세 번째로 한 건 마케팅에서의 개선입니다. 새벽과 오전 시간에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고 마케팅 상황을 분석해보니 놀랍게도 새벽 배송을 하는 가게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광역시임에도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7년 정도 된지라 마켓컬리와 쿠팡도 활성화되기 이전이었죠. 그래서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통해 새벽과 오전 시간에 샐러드와 도시락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1차 마케팅이었죠. 새벽, 오전 배달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하니 사장님이 직접 배송을 해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가게도 적응이 되어갔고 그리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었죠. 2차 마케팅 전략이라는 카드를 꺼낼 때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계획한 건 바로 단체 주문이었습니다. 잠깐 당부 말씀 드리고 갈게요. 오프라인 업장 중에 어려움을 겪는 가게들이 많지만 스티브랜드 잡스가 컨설팅하러 가보면 가게의 성장을 막는 요소는 불경기 같은 외부 요소보다도 사장님들의 좁아진 시야 같은 내부 요소가 문제인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하나의 가게를 오래 하면 질적으로는 전문가가 될 수 있겠지만 트렌드에서는 뒤처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앞에 마케팅 세션에서도 아무도 배달 관련 키워드 광고를 안 하고 있었던 것처럼 단체 주문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놀랍지 않나요? 광역시인데도요. 어차피 배달할 거 많이 하면 좋잖아요. 생각을 키워야 합니다. 오토바이나 경차로 배달할 때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불경기에 계속 치이다 보니 모두가 한 개, 두 개 파는 것에 익숙해져 스스로 내 사업의 성장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사업에서는 남들이 안 하면 나도 안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나 사업의 기본은 차별화입니다. 남들이 단체 주문을 안 할 때 내가 해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속한 시장에 빈틈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야 트렌드적으로 뒤처지지 않습니다. 단체 주문은 가게의 객단가를 크게 높여줄 전략이었습니다. 실행하자마자 아침 회의가 있는 회사나 연수원, 교육기관 같은 곳에서 단체 주문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과는 바로 매출로 나타나서 불과 1.5개월 만에 월 1,000만 원 적자에서 흑자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항상 시장에 빈틈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고객들은 어떻게 주문했겠어요? 네이버, 구글에 아침 도시락 배달, 도시락 단체 주문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봤으나 가게가 안 나왔겠죠. 그러다 주변에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나 도시락 전문 업체에 전화를 해서 아침 시간에 도시락 100개 배달되나요? 하면서 주문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사업의 문제는 사장님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를 모르니 당연히 해답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고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1.5개월의 노력으로 IMB 요소의 두 번째, 마케팅은 레벨이 2개나 상승하였습니다. 마케팅 쪽으로 영역이 확장된 게 뿌듯하죠? 오렌지색 삼각형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IMB의 순서대로 사업을 키워나가면 실패가 없습니다. 가게 살리기 세 번째 전략 IMB 비해 개선. 단체 주문으로 업셀링을 하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할 게 있는데 바로 브랜딩입니다. 왜 브랜딩을 해야 할까요? 고객들은 또다시 업체를 찾아 헤매는 개고생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맛만 있으면 계속해서 같은 업체에 주문하려 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기억대기입니다. 브랜드라는 건 소를 팔면서 내 소를 구분하기 위해 소 엉덩이에 도장을 찍으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브랜딩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기억되기 위한 작업이죠. 가게에 돈이 여유가 생겼고 이때쯤이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IMB에서 세 번째, 비인 브랜딩을 계획했습니다. 거창한 브랜딩은 필요 없어요. 내 업체를 기억하게 하고 다시 주문하기 쉽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업체를 구분하게 만드는 스티커. 배달 음식의 포장의 기본은 플라스틱 용기죠. 더 세분하면 불투명한 밑바닥 용기에 투명한 뚜껑으로 되어 있죠. 제품의 내부를 볼 수 있게 투명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브랜드 스티커를 붙이면 음식과 디자인 요소가 함께 보이면서 가게를 신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스티커에다가 단순히 맛있게 드세요, 서비스 이런 문구보다는 좀 더 차별화를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예시로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디자인할 거 재미있으면 좋잖아요. 거창한 것도 필요 없고 사람들이 도시락을 받았을 때 피식 웃게 만들면 충분합니다. 당시 제가 했던 스티커에는 뇌물이라고 디자인했습니다. 서비스 이런 건 조금 그렇더라고요. 단체 주문에 간단한 간식 등을 제공하는데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기, 우리가 배달 음식에서 국물통으로 받는 그거 있죠. 예, 거기에 붙여서 배달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스티커 제작이 너무도 당연했지만 이거 스티브랜드 잡스가 만든 겁니다. 당시에는 강남에서 이제 500명씩 모아서 강의할 때였는데 외식업 사장님들이 많은 자리에서 알려줬더니 어느새 모두가 쓰는 전략이 되었죠. 사실 제가 돈이 없던 시절 패키지 업그레이드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찾다 찾은 게 스티커였습니다. 1000장이나 2000장에 3만원 정도였거든요. 그 당시 패션 잡화 카테고리에서 브랜드 스티커 전략을 쓰는 업체는 거의 없었고 이렇게 해서 저만의 차별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거창한 차별화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쌓여서 경쟁업체를 제치게 됩니다. 두 번째, 손쉽게 주문하게 만드는 명함. 이 방법을 떠올리게 된 건 KT연수원에 배달 갔을 때 일이에요. 여기가 꽤 자주 주문을 하는 곳인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단체 주문 도시락을 배달하고 돌아서는데 담당자분께서 저기요 명함 같은 거 없나요? 하시더라고요. 패키지에 스티커로 붙여놔서 그거 보고 주문하겠지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패키지는 금방 버려지고 봉투에 붙인 스티커도 함께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담당자분께 별도로 드려야 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당시에는 급한 대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려드린 후 와서 바로 만들어 다음 주문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명함도 그냥 만들지 마세요.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품목, 연락처 이렇게만 넣는데 담당자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 자주 주문하니까 혜택 좀 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명함에도 전략을 넣었습니다. 바로 QR을 찍으면 주문이 되도록 연결한 거죠. 상황에 따라 5에서 10% 정도 DC를 해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자영업자분들 항상 현금이 부족하죠. 제가 이렇게 명함 만들어서 주문을 받으니까 계좌이체 주문이 몇 배는 상승했습니다. 꼭 해보세요. 사업의 고수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잡은 물고기 관리입니다. 기존 고객에서 구매를 이끌어내는 게 신규 고객에게 파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CAC라고 부르는 고객 획득 비용은 신규 고객이 5배에서 25배 더 비싸다고 합니다. 신규 고객에게 판매할 확률이 5에서 20%고 기존 고객에게 재판매할 확률이 60에서 70%라고 하네요. 수치가 증명합니다. 기존 고객에게 재판매를 시도하세요. 너무 귀찮게 하는 거 아니냐고요? 고객도 그걸 좋아합니다. 계속 새로운 곡 찾는 것보다 안정적인 기존 구매처를 선호하는 게 고객들이에요. 이렇게 2개월간의 긴급한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처음에 모두 1레벨에 불과했던 IMB 요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볼까요? 검정색이 컨설팅 전이고 오렌지색이 컨설팅 후의 지표입니다. 아이템에서는 1단계의 상승, 마케팅에서는 2단계의 상승, 브랜드에서도 1단계 상승을 해서 최종 결과는 I는 2단계, M은 3단계, B는 2단계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연락을 주고 받았었는데 지금은 가게를 3곳으로 확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버는 돈은 더 많아졌겠죠? 이게 IMB의 힘이고 사업에서 순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월 1,000만 원 적자가 나던 가게를 순수익 2천만 원이 되는 가게로 만들었습니다. 불과 2개월 만에요. 총 순수익으로 따지면 3천만 원이 증가한 거겠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에 제가 컨설팅했던 구도심 빵집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컨설팅 전략 중에 어려운 게 있었나요? 사장님들이라면 모두 생각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IMB 1레벨의 사업에서는 이렇게 고만고만한 싸움이에요. 맞는 방향으로 실행을 하는 것만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매출이 바로 나옵니다. 배경적인 설명을 하자면 여기는 적자가 워낙 심해서 결과가 빠르게 나올 수 있게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2개월이면 너무 빠듯하죠. 개인적으로 시간이 6개월 정도만 됐으면 브랜딩 쪽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빵집, 카페 쪽은 브랜딩에 따라서 매출을 늘리기에 좋습니다. 빵집, 카페 사장님들은 따라해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뭐든 하기 전에나 어렵지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숙달되세요. 중요한 건 하지 않으면 매출이 오르지 않아요.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추가로 오늘의 사례에서 IMB 중 두 번째, 마케팅에서 광고 시장이 비어 있어서 새벽 배송 카테고리를 공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벽 배송 업체들이 더 많아져서 쉽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할까? 아닙니다. 시장에는 항상 빈틈이 있거든요. 그 틈을 찾으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니 변화된 요즘에 맞춰서 내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한번 짜내보세요. 대표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IMB 매출 건강검진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영상 설명란 더보기 하시면 나오고요. 3분이면 결과가 나오니 잠깐 짬내서 꼭 해보세요. 사업 성공의 3요소는 IMB, 아이템, 마케팅, 브랜드입니다. 제가 9년의 세월 동안 100개 이상의 사업체와 5,000명의 수강생을 가르치면서 얻은 깨달음이니 매출 정체가 있는 분들은 내 사업에서 IMB 3요소를 꼭 점검해보세요. 월 1억 미만의 소기업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저는 매출 높이는 노하우를 또 알려드리러 오겠습니다. 또 만나요.